이번 시간에는 분별할 변자의 한자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한자에 사용되고 있군요. 하지만 이 글자는 다른 글자의 도우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30개가 옥편에 등재되어 있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침별 삶입니다. 살을 삐쳐서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을 씻는다는 과정이든가 아니면 타작을 하여 방앗간에서 걸르는 그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분별할 변 한자를 알게 되면은 파생되는 한자가 230개가 와르륵 쟁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살을 삐쳐서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을 깨끗하게 고른다는 얘기죠. 차례번입니다. 분별할 변 밭전이죠. 6급에 해당하는 글자로서 풀이를 해보면 밭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여 순서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과일이나 열매가 동시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숙하고 먼저 열매가 완성이 되는 거 있죠. 열매든 과일이든 완성된 것부터 완전히 익은 것부터 순서대로 수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별할 변 밭전 밭 위에 있는 과일들은 어떻게 한다? 분별하여 순서적으로 수확을 한다. 차례번 순서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 석자입니다. 푼다는 얘기죠.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우측에 보면 엿볼역입니다. 엿보다는 얘기죠. 살며시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서 엿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엿볼역입니다. 엿보면서 힐깃힐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엿보면서 엿보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풀석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어 살필심입니다. 살필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풀이 해보면 진면이죠. 진면. 그 다음 뭐죠? 이 글자가 차례 번자입니다. 집에서도 사람들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그래서 이 한자어는 살필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훔칠절입니다. 훔칠절. 이것은 이 글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할 글자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 글자가 제대로 파자 분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사랑 나름대로 파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훔칠절 통째로 외운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 이 글자를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글자를 다시 재생하기란, 다시 쓰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한자사랑은 추측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하면 맨 윗부분이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진면 8팔이죠. 구멍혈. 그 다음 글자가 맨 먼저 거론되었던 분별할 변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뭐죠? 알릴복, 전복, 가플복, 헤아릴복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 알릴복, 전복 아래 글자가 가둘 숫자죠. 사람을 에워쌌으니까 가둘 숫자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이 뭡니까? 짐승 발자국 유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분해된 글자를 다시 훔칠 뭡니까? 훈과 음에 맞게끔 풀이하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한자 사랑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 한자 사랑의 파자 분석법입니다. 자, 구멍혈입니다. 도둑이 처음에 물건을 훔칠 때 그 상황을 지켜보겠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구멍으로 분별해보고 훔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으로 분별해보고 당연히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 놨겠죠.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관되어 있겠죠. 보관되어 있는 것을 가두어 놓은 것을 헤아릴 점입니다. 전복 알릴복이니까 이때는 점으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헤아려 본다는 거죠. 가두어 놓은 것을 헤아려 본다는 얘기입니다. 훔친다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값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정 양을 가지고 뭡니까 절도를 해야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동하게 되면은 뭡니까 속도에 의해서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양만큼 가두어 놓은 것을 헤아려 보고 전복자입니다. 헤아려 보고 발자국만 남긴 채 훔쳐가는군요. 발자국을 일일이 다 지울 수는 없겠죠. 시간 관계상.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 한자어 훔칠절에 대해서 한자 사랑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혈입니다. 분별할 변. 그 다음 글자가 뭐죠? 헤아릴 복이죠. 전복, 헤아릴복. 점 쳐서 헤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쳐서 헤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둘 숫자죠. 짐승 발자국 6 헤아릴복. 재결합을 해보면 구멍으로 분별해보고 이 훔칠 물건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값 나가는 것이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반대편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두어 놓은 것을 가두어 놨겠죠. 당연히 헤아려보고 이동할 수 있는 양만큼 말이죠. 그 다음 물건을 훔치고 도망갈 때는 발자국만 남긴 채 가는 것이 뭡니까? 훔치는 것이다 이거죠. 훔칠절, 절도절 이렇게 하겠죠. 네 번째가 시간이 조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됐죠. 글자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뿌릴 파자입니다. 차례번자죠. 차례번 손수변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가 좌측에 사용되어 있는 한자어를 변이라고 하죠. 우측은 방이라 합니다. 방, 변방, 변과 방입니다. 변방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을 얘기한다 했죠. 경계선을 변방이라고 하니까 쪽에서 오면 좌측에 오면 변, 우측에 사용되면 방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순서대로 뿌린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뿌린다는 거죠. 뿌릴 파자입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분별할 변입니다. 분별할 변자는 다시 설명하는 것은 또 켈체자도 됩니다. 켈체자, 켈체. 뭐가 다릅니까? 훈이 다르다는 거죠. 훈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훈과 음이죠. 음은 최종적으로 분별할 변하면 이게 음이죠. 변, 소리가 나는 거 말이죠. 가리킨다는 것은 분별하다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훈이 됩니다.
큰데 하면은 대, 소리가 대죠. 음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훈이라는 얘기입니다. 훈과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별할 변, 캘채, 뭡니까? 그 나무를 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번째, 깊을 오자가 되겠습니다. 깊을 오자. 파자풀이 해보겠습니다. 1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맨 윗부분이 진면이죠. 진면 맞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분별할 변입니다. 분별할 변. 맨 아랫부분이 큰 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 가지로 지금 글자를 조합해서 합해 놓은 글자가 됩니다. 깊을 오자가. 그래서 이 깊을 오에 맞게끔 이것을 파자 분석을 해보면 큰 대자죠. 크게 큰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분별해서 집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깊은 곳에다가 보관한다. 이런 얘기겠죠. 뭡니까? 중요한 것은 분별해서 집에 가장 깊은 곳에 뭡니까?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깊을 오자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실입니다. 다실, 다알실, 전부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할 변이죠. 분별할 변. 그다음 뭡니까? 마음심이죠. 내면에 있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다 알실이 됩니다. 분별할 변 이 한자의 하나가 파생되어서 옥편에 보면 230개의 한자가 뭡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0개의 한자 중에서 17개를 한자사랑이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17개를 설명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가 파자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숫자만 늘린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은자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분별할 변과 관련된 한자어 230개 중에서 17개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할 변자는 어떻게 됩니까? 삐친 별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살미자죠. 살을 비춰서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수를 할 때 또는 탈곡, 정미소에서 살을 관리할 때는 돌이라든가 어떤 잡쓰레기라 그래야 됩니까? 여튼 원고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말투는 매끄럽지 못합니다. 살을 어떻게 됩니까? 비춰서 골고루 분별하여 깨끗한 것만 남긴다 이런 얘기겠죠. 분별할 때 살을 바람에 비춰서 지금 얘기하면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깨끗한 살만 골라서 저장한다,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별할 표현이 되겠습니다.